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어떤 면접에 어떤 한마디로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일기일회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일기일회. 그러니까 기회란 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그 기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죠. 그런 것은 의미가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서 어떤 세 번의 기회가 보통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이. 그죠? 저한테 세 번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다 놓쳤겠죠. 그죠? 인생에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대요. 근데 어쩌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세 번 중에 한 번이 그잖아요.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 한 번을 놓쳐버리면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세 번 더 세 번 더 기회를 잡으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의 여러분이 이번에 어떤 필기 합격의 어떤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필기 합격의 기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컷타임으로 합격하건 아니면 성적이 어떤 안정권으로 합격하건 정말로 이것이 나한테는 인생에서 세 번 만에 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라는 그런 간절함과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니 그런 마음으로 면접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일기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응시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지방직 어떤 면접은 유고시경이 아니냐? 대부분 성적순 아니냐? 보통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이 100%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 말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일 처리할 때 바보가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성적순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끝내려고 한다면 굳이 어떤 여러분들한테 1.3배수를 뽑고 1.4배수를 뽑고 1.5배수를 뽑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다 예산 낭비잖아요.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전북이라든가 이런 강원도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1배수예요. 이제 그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이 사실 최종 합격하고 똑같아요. 막말을 말해서 면접과 빤만 안 때리면 최종 합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서울시 공무원은 있잖아요. 이런 거 면접에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서울시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서울시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냐면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세계에 있죠? 유명한 도시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은 항상 다른 어떤 지방직 공무원보다 더 어떤 모범이 돼야 되고, 그렇죠? 책임감도 더 있어야 되고, 그렇죠? 더 창의성도 뛰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정책과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가 우리 어떤 서울시 정책들을 벤치마킹 해가서 그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은 다른 어떤 지방직 공무원보다 더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더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더 헌신 희생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한마디로 모범이 돼야 돼요. 서울시 공무원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은 한마디로 그래서 서울시에 좋은 공무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는 거주지 제한 자체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거주지 제한 자체가 없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 없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전국에서의 많은 어떤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가 모집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은 그만큼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죠. 그렇죠? 다른 나라의 어떤 유명한 도시들하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질문 들어온다면 방금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하면 잘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면접은 결코 면접 자체를 대충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수도권의 면접이 좀 세요. 수도권 비수도권하고 면접의 차이, 수도권의 비중이 좀 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어떤 또 수도권 내에서도 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묘한 그런 경쟁들이 묘하니 면접 같은 것도 원래 경쟁 같은 거 묘하게 합니다 원래.
원래 서울시가 최초로 5분 발표를 도입하니까 예를 들면은 뭡니까? 인천에서는 집단 토론을 도입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있잖아요. 코로나 경기도에서도 원래 집단 토론이나 5분 발표를 실시했을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갑자기 터져가지고 경기도에서 집단 토론이라든가 경기도 도청은 5분 발표를 해요. 그죠? 그런데 경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서로 묘하게 경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것도 면접도 여러분들은 성적수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기도 시간에 다 이야기했거든요. 경기도는 있잖아요. 재면접 비율이 있잖아요. 재면접 비율이 보통 10%가 살짝 10%, 12%가 나와요. 재면접이라는 것은, 근데 서울시는 그런 게 없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면접 같은 경우 우수도 재면접을 한번 보고, 한 번 더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미흡도 한 번 더 재면접을 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수루가 재면접을 본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미흡이 재면접을 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면접을 보면 미입으로 재면접을 보는 비율이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그 10에서 12% 정도의 평균 재면접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그 중에 8, 90%가 미입으로 재면접을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적이 1배수 안에 든 사람이 거의 예를 들면은 8, 90% 아래란 이야기예요. 그게 상당히 경기도가 면접이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작년과 평균 50% 정도가 예를 들면은 미입으로 두 번으로 탈락해요. 그러니까 12%에서 예를 들면은 보면은 면접으로 재면접까지 가지고 탈락한 것이 작년 평균은 51%였어요. 51%. 그럼 수치로 따지면은 5.2% 정도가 돼요. 수치가 전체 인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5.2%가 미입으로 면접을 두 번을 봤음에도 미입을 탈락을 해요. 그 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거의 8, 90%가 넘어요. 1배수 안에 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팩트란 말이죠. 경기도조차도 이러면은 그렇게 면접이 실제로 강화되는 거고 강화되기보다는 면접이 빡세단 말이죠. 근데 인천 같은 경우도 은근히 우수나 미입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어쩌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어떤 경기도가 특이해요. 보통 보면 우수를 보통 많이 주려고 하지 미입을 많이 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약간 특이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통 미입 같은 경우는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약 3% 정도, 많아야 5%. 3% 정도 잡으면 돼요. 3에서 많으면 5% 정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간 4%를 가정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4%라는 것은 100명 중에 4명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만약 이번에 1000명이죠. 그럼 1000명이면 기껏 해야 40명이죠. 1000명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많네. 그래 만약에 이번에 1381명을 뽑죠? 그잖아요. 이번 서울시 일반행정지 기준에서 1381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미입이라는 것이 결코 3%만 잡더라도 3%만 잡더라도 거의 필기 인원까지 한다면 거의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100명 중에 3명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0명 중에 30명 하면은 3, 40명 하면 엄청 많게 느껴지죠. 그죠? 원래 그런 거 사람 심리가. 사람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결코 어떠니 면접 준비를 대충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심리적으로. 설마 내가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설마 내가 3명 들겠어? 이런 심리를 먼저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볼게요. 만약에 요즘에는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미입을 받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미입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입을 받고 나면은 어디 가서 나는 미입 맞았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 우수 같은 경우 나 우수 맞았다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미입을 받으면 나 미입 받았다 이런 말을 원래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미입 받았다. 내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같은 내가 만약에 면접을 봤어요. 선생님 미입을 받았어요. 나 미입 받았다고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가족들한테도 조차도 사실은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이상한 체력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소 어떤 3% 정도는 나오니까 적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수는 그러면 과연 몇 퍼센트 나오냐? 물론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22년 동안에 면접 강의를 했고 그리고 몇 점에서 어떤 것이 떨어졌고 몇 점에서 합격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충 계산해 보면 대충 그런 것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제자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고 근데 우수는 생각보다 많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10명 중에 1명꼴은 나와요. 10명 중에 1명꼴. 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명이 1명꼴이라는 것은 100명이면 10명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수하고 예를 들면 미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여러분들의 합격 안정권이라는 것은 무조건 1배수 안에 들었다고 해서 합격 안정권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통 합격 안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면접에서 보통을 맞았을 때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보통 우리가 합격 안정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데 우수하고 미입을 더하는 거예요. 우수하고 미입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우수가 10%라 가정하고 미입이 3%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냉정히 말하자면 만약에 물론 우수라는 게 무조건 여러분들을 우수라는 것은 1배수 안에도 나오지만은 보통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말하는 것은 1배수 보통 밖에서 보통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배수 밖에 1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7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은 배수가 닫았을 때 예를 들면 0.93 정도 있죠? 0.93 정도. 요 정도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합격 안정권이에요. 그러니까 1배수 안에 무조건 든다고 해서 내가 보통을 맞았을 때 최종 합격한 것이 아니다. 왜? 우수가 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보수로 잡더라도 보수로 0.9배수 정도 안에 들으면 일단은 내가 면접에서 보통만 맞으면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여러 개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 수치라는 것이 해년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직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유출 가능하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처음 내가 말했죠. 내가 인생에서 3번의 어떤 올 수 있는 기회 중에 한 번을 잡았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비록 100명 중에 예를 들면 3명일지라도 그 3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000명 중에 30명이 많게 느껴지죠. 1500명이면 45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의 예를 들면 상당히 그러면 인원이 점점 많아져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된다. 간절하게 준비를. 그러니까 성적이 좋다고 해서 설마 내가 그 안에 되겠어 이런 거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힘들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안 되면 내년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군다나 또 만약에 성적이 좋아서 예를 들면은 어떤 소수지만 그 안에 든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또 내년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충격이 오래 가거든요. 의외로 수험생들은 충격이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최종 합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 보통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우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1배수 밖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돼요. 우수를 받아. 경기도처럼 2번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수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겠죠. 생각보다나 많이 나온다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뭐냐. 근데 대부분 인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성적으로 끝내겠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도 간절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배수 만약에 1점, 예를 들면은 서울시가 이번에 4배수를 뽑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최소한 0.9부터 보수로 잡고 0.4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우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냉정히 말하자면 그렇잖아. 물론 0.9 이하부터는 무조건 보통만 맞아도 돼요. 보수적으로 잡을 숫자라겠어요. 보수적으로. 그죠? 0.95 안에 들어도 최종 합격할 수 있어요. 보통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성적이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수험들이 먼저 포기를 합니다. 스스로. 이거 해봐야 성적도 안 되는데 면접을 안 볼 수 없고 대충 책이나 한 권 사서 아니면 대충 스터디를 하고 대충 혼자 사다가 면접 봐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다 운 좋으면 되는 것이고 운 안 되면 또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 반대로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야. 어쨌든 간 내가 힘들게 잡은 기회야. 비록 내가 1배수 안은 아니고 내가 보통을 맞아서 예를 들면 합격하는 점수는 아니고 비록 우수를 맞아야 되지만 정말 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거야. 나한테 주어진 기회만큼 최선을 다할 거야. 이 기회라는 것도 결국 우수라는 기회라는 것도 결국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올 거야. 후회 없이 한번 다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우수를 받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면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조건 한 단계 소스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수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몫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수를 받아야 될 대상이 예를 들면 300명 정도로 가정합시다. 일반인들 기준으로 300명이 예를 들면 우수를 받아야 돼. 이 중에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이 중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한 7, 80명 정도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실 열심히 안 해요. 예, 미리 포기를 좀 합니다. 살짝 포기를 해요. 나는 성적이 안 되니까. 예, 면접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간절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어떤 뜻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7, 80명 사이에서 우수가 많아요. 이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우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수도 결국은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는 사람의 몫이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비록 1배수 밖에 있더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7, 80명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기회는 와요. 서울시는 노력한 만큼 국가직 다음으로 국가직도 마치 국가직이 제일 면접이 세잖아요. 국가직이 제일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지만 서울시도 다른 지역보다는 평균적으로 우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예를 들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아, 스티마 선생님의 면접 강의는 빡세. 예, 우수 받으려면 스티마 선생님을 드려야 돼. 그런데 보통 맞으려면 스티마 선생님 드릴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차피 성적이 좋은 사람, 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강의가 빡센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계속 선생님은 수업 시간을 정규 수업을 통해서건 내 나이, 그 다음에 경험, 상황, 그 다음에 성격, 그잖아요. 기타 등등.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뻔한 답변 같은 거 있죠. 예, 뭔가 형식적이고 모양을 내는 답변 같은 거 있죠. 자기 개성 같은 거 있죠. 개성. 예, 한마디로 본인의 자기 합격생 개개인의 끼나 재능이 드러나지 않는 답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무지하게 싫어요. 듣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그렇잖아요. 예? 왜? 그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 강의 듣다 보면 자꾸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창의성은 서울시는 내가 무지하게 강조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생각해도 고민하게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빡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이 100% 맞아요. 선생님이 22년을 면접 강의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눈 감고도 면접 강의를 해요. 한 달 동안 눈 감고도 면접 강의를 하라면 잠자면서도 저는 면접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면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면접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따라다니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이 특히 경험이 있죠. 경험. 인성 면접적 경험. 이걸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직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 이야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의 얘기가 돼야 되죠. 내 경험 속에서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내 경험 속에서 역할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노력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직생활에 들어오면 잘하겠구나 면접관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경험형, 특히 인성 면접이 많이 물어봐져요. 그러잖아요. 개별 지문에서는 많이 그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직관, 그 중에서도 서울시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 역량보다는 관계 역량 있죠. 이걸 중시를 좀 많이 합니다. 관계 역량을 좀 더 많이 중시한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관계 역량을 더 많이 중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 강의가 빡센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후기 같은 것을 일부 학원에서 후기를 모아요. 학생들한테 후기를 받아요. 선생님 후기 나중에 메일로 한번 내가 누가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메일 후기가 있잖아. 2만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후기가 남들 이야기죠. 거기에는 멋지고 좋은 후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걸 제공하지 않죠. 왜? 그 사람의 이야기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후기를 받아요. 그래서 돈 받고 팔아먹어요, 애들한테. 수강해야지 예를 들면은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남의 후기인데 저작권도 그 학생한테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요. 학생이 저작권 걸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좋은 답변도 없는데 그것 보고 애우고 면접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잖아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최소한 선생님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런 면접 준비는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나면 나중에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예, 이것은 철칙입니다. 면접은 나의 얘기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가 빡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합격을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 목적이 그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 단독반으로 진행해요. 단독반. 그게 뭔지 알아요? 서울시가 국가직 다음으로 면접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학원 같은 경우 짬뽕 강의랍니다. 짬뽕. 그러니까 교행 공통, 지방직 공통, 예, 서울시 공통 다 짬뽕에서 그 강의 조부로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 같은 물론 통합 지방직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공통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요. 한 서울시는 따로 빼요. 교행도 따로 빼요. 그잖아요. 왜? 물론 공직관이라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본 방향은 비슷해요. 하지만 사례가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사례를 들더라도 서울시만의 사례를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힘들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저는 해요.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차별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도 몰라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알 텐데 이것이 짬뽕 강이구나 이런 거 알 텐데 그런 것조차도 몰라. 여러분들은 생각해봐봐. 한마디로 그거야. 예, 예를 들면 법을 5과목 공부하는데 법을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면 공통 부분이 있어. 그것을 똑같은 것을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봐. 같은 돈 내고 돈 비싸게 주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조차도 모른다 그 말이야. 그잖아.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서울시는 내가 힘들더라도 단독반을 내가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 그래도 국가직 다음으로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가직 다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표도 보면은 서울시는 단독으로 개별 코치부터 시작해서 시간표 모든 것이 다 단독으로 짜져 있어요. 단독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뭔가 여러분들을 차별화를 시키겠다. 그걸 그래서 수강료 자체도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12만 8천 원이고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강의를 들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면접시험 평점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보통 지방직 면접시험 평점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평점 요소가 5가지가 있죠. 가나, 다라, 마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면접시험위원 유의사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우수가 있고 미비 있어. 물론 기본적으로 서울시 같은 건 재면접이 없어요. 재면접이 없어요. 웃으면 무조건 합격. 성적에 상관없이 웃으면 무조건 합격. 성적에 상관없이 미비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도 예를 들면은 재면접을 벌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미달인 직렬 있죠. 미달인 직렬. 미달인 직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미비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미달인 직렬이니까. 그런 경우는 함께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미달인 직렬 같은 경우 토목지인가 어딘가에 어떤 장애증렬 같은 경우 있죠. 그런데 이런 미달이 나잖아요. 가끔씩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만 생각하고 미달일 경우 선발인원이 미달일 경우 내가 미입을 받았을 경우에 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혹시 나중에 최종 학교 발표됐을 때 내 직렬이 미달이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입을 받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그게 맞아요. 미달인 직렬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나는 그 정책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거 말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럼 우수는 그러면 왜 우수가 쉽냐? 여러분들 보면은 단순히 생각 우수가 어려워요. 면접관이 서울시는 3분이죠. 그렇죠? 3분의 과반수는 2명이죠. 그렇죠? 그럼 면접관 과반수가 한마디로 A, B, C가 있으면 A, B가 됐든 B, C가 됐건 A, C가 됐건 5가지 항목이 올상을 줘야 돼. 2분이. 올상만 주면, 올상에. 2분이 최소한 올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수야. 그럼 현실적으로, 진짜로 올상 주기가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죠. 받기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5가지 항목에 다 면접관 3분 중에 2분이 올상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있잖아요. 공무원 면접은 있잖아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면접관들 있잖아요. 이게 사기업하고 좀 다른 점이 또 하나예요. 공무원 면접은 누가 보느냐? 여러분들이 아빠 친구들이고 여러분들 엄마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공직 생활에서 했더니 요구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말 잘하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지하게 선호해요. 무지하게 선호한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은 면접관들이 보면
이야기를 질답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럼 다른 데가 별로 말 못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웃어받았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는 말을 무지하게 잘했는데 왜 내가 미입받았을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스펙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이다. 예, 그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조직 생활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가장 선호하더라. 이것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엄마 친구, 아빠 친구도 하겠죠. 보통 면접의 5가지 어떤 평점을 할 때 보통 하는 별로 안 줘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이나 상을 많이 줘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따, 선생님 같은 웬만하면, 웬만하면 중을 주고 좀 잘하면 상을 주겠지. 선생님이 면접까지는 당연하겠죠. 그러잖아요. 예? 중상을 많이 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면 가끔씩 메모를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관 3분이서 평점표를 비교를 하게 되겠죠. 비교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A하고 두 사람이 5월상에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은 5월상을 줬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혹은 C라는 사람이 하나만 모두 상이고 하나가 중을 줬다고 가정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우수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접관 사기랍니다. 아니, 왜, 예를 들면 이분은 왜 상을 줬나요? 물어보잖아요. 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을 줬다. 근데 왜 중을 줬을까요? 아, 저는 이런 좀 보자고 생각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저 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그런 것들은 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냥 상을 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가 미입받기보다 우수받기가 더 쉬운 거예요. 보통 중상의 평가를 많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평가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되죠. 그래서 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수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어쨌든 간에 미입받기보다는 우수받기가 더 쉽다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미입사례죠. 미입사례 같은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과반수가 예를 들면은 이 5가지 가나, 다라, 마 5가지 항목이 있죠. 여기에 어떤 항목에 상관없이 면접관 과반수죠. 두 분이 예를 들면 가하고 다하고 하를 줄 수가 있겠고 어떤 면접관은 나하고 다하고 나하고 하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면접관 과반수 3명 이상 2명이 이 평점표에 5가지 항목 중 2개씩 하가 있으면 그것은 무입으로 무조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2번째 미입 사례가 상대적으로 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면접관 2번째 경우는 어떤 것이 미입이냐면은 5가지 항목 중에서 면접관 3분이 동일한 항목 있죠. 동일한 항목. 가나, 다라, 마. 그러면 A, B가 예를 들면 가에 하를 주문했어. 2개가 아니라 똑같은 항목이죠. 똑같은 항목. 가. 혹은 A하고 C하고 똑같은 항목에 하가 나왔어. 혹은 B하고 C하고 똑같은 항목에 하나만 하가 나왔어. 무조건 탈락입니다. 똑같은 항목에 예를 들면 면접관 3명 중에 2분이 하가 평점 표시가 되면 무조건 미입으로 탈락이에요. 이 유형이 조금 무섭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경우는 나올 수가 있겠죠. 면접관 보는 눈은 비슷하니까. 면접관 보는 눈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쟤는 전문성이라든가 응용 능력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어른들은 그 면접관 눈에 예리하죠. 그러면 3사람 중에 2사람이 그쪽에 하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가장 제일 강조한 것이 뭐냐면 균형 잡힌 공직 가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공직 가치. 그러니까 국가직 들었던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도중에서 면접관에서 질답 과정, Q&A 과정 속에서의 어떤 관계 역량도 드러나고 직무 역량도 같이 드러나는 그것이 2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동일한 항목에 하가 생기지 않아요. 그잖아요. 직무 역량하고 관계 역량하고 함께 일종의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약간이 뭐랄까요? 관계 역량하고 보통 우리가 면접 시험을 직무 능력 평가라고 말하는 거죠. 직무 능력 평가에서는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고 관계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관계 역량이라는 게 있죠. 이제 관계 역량 이런 거다 생각.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자, A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은 일을 잘해요. 그런데 일은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반대로 인간관계는 별로야. B라는 사람은 인간관계는 좋은데 일은 별로야. 여기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관계 역량을 말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직무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너
이 사람이 있어. 너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너한테는 누구를 네가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고 싶어. 누구를 추천하고 싶냐? 그 말이에요. 그잖아. 정답은 없어요. 그잖아요. 이것은 내가 직무역량하고 관계역량의 뜻을 알려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적인 측면에서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질답 과정에서 그런 일적인 측면도 잘 드러나야 되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잘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공직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면 돼.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함께 물어보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물어보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직무 역량 같은 거 물어볼 때 기술직이다.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건축직이다.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직 하면 떠오르는 거, 서울시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서울시는 좋은 게 단순 전공 지식은 별로 안 물어봐요. 지식형 질문 같은 경우. 서울시는 면접에서 상당히 국가직 답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명색이 서울시인데, 그렇잖아요. 명색이 서울시인데. 실제로 서울시와 국가직 어디 갈래? 그러면 서울시를 선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명색이 서울시인데. 예? 그잖아요. 그런데 이미 필기시험에서 이미 또 더군다나 선택 과목도 폐지가 됐죠? 예,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필기시험에서 충분히, 우리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 예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필기시험에서 검증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전공 지식을 물어보겠어요? 행정직 같은 거 행정법 행정학의 전공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지식형, 단순 전공 지식 그런 거 질문 없습니다.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도 보통 전공 지식 비중이 서울시는 아주 낮아요. 그런데 전공 지식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하나는 그냥 단순 전공 지식. 우리가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어떤 단순 전공 지식. 두 번째는 뭐예요? 실무형 전공 지식이라고 말하죠. 실무에서 자주 쓰는 것. 실무에서 자주 쓰면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와 관련된 뭔가 논란되는 이슈. 약간 상황형 비슷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단순히 어떤 여러분한테 전공을 묻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기술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당연히 행정직도 근무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직의 주 업무죠. 냉정히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야, 최근에 어떤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먼저 말해봐라. 이것이 바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는 주로 관에서 주도를 했죠. 우리 어떤 관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관에서 주도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어떻게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작은 어떤 도시재생사업 같은 그 지역 주민한테 맡겨버리죠. 그죠? 요즘에는 또 나아가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복원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그냥 옛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보존형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반대로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반대로 완전히 탈바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용적인 도시재생사업이죠. 실용적이란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차피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에 했더니,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주로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못 사는 어떤 구라고 보통 못 산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뭔가 그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화 시켜버리죠. 예를 들면 거기다가 예를 들면 요즘에 청년 창업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7인 창업을 하면 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공간을 싸게 시에서 무료 처음에는 공간을 대여해 준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예를 들면 뭡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젊은이들 오게 되고 발전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역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겠죠. 아니면은, 도시에서 좋다. 이양하는 거, 이번에, 최근에 뭡니까? 중고등학생 있잖아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더라.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뭐더라?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체험학습 공간이 부족하더라. 아하, 좋아.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이 지역을 바로 이런 어떤 체험 공간이 이런 어떤 자유학기제에 따른 체험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체험 공간을 만들어줘 보자.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의 우리 중고등학생의 교육의 체험 공간으로 할 수,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 전진기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그것이 함께 서울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나아갈 방향 이렇게 물어봐 보죠. 그잖아요. 그러면 건축적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실무형이에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뭐 토목직이다. 최근에 어떤 건물 붕괴사항 같은 거 많이 일어나죠. 건물 붕괴사고 강진소 일어났고 이런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뭐예요. 최근에 어떤 주택난 문제, 서울시 주택난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공공주택 이런 걸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땅이 없더라.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은 용적률을 바꾸자. 용적률 변화를 바꿔서 예를 들면은 층수 높이 같이 제한이 있는데 그걸 없애지 않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용적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용적률. 그러면은 자, 용적률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무와 연관되니까. 왜 용적률이 중요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논란들이 이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직무 역량을 물어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보건직이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 뭘로 직무 역량을 파악했어? 보건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부분 임상 경력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임상 경력 위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임상 경력에서 일을 잘했냐 못했냐 직무 역량이 평가가 되고 또 그 경험 속에서도 관계 역량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력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건직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임상 경력에서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어떤 관계 역량하고 직무 역량하고 자연스럽게 파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많아요. 그리고 일반인은 주로 뭘 많이 물어보냐? 이걸로 직무 역량을 많이 풀어보죠. 쉬워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자, 우리 서울 지역에 가자. 우리 서울시에 문제점 한 가지와 직면한 문제. 반드시 네가 한마디 이거야. 네가 서울시 공무원이 된다면 서울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으냐.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 한 가지 거기에 해결 방안. 이것이 바로 직무 역량을 왜? 창의성이죠. 창의성이란 것은 직무 역량의 대표적인 공직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서울시는 창의성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 발표도 최근에는 주제가 뭘로 나오더라? 주제가 바로 정책 이슈, 사회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왜? 5분 발표로 여러분들을 5분 발표 그 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직무 역량이 관계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겠죠. 5분 발표 주제는 그래서 최근에 사회 이슈, 그 다음에 정책 이슈 쪽으로 비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 5분 발표는 버라이어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장담하건대 올해도 정책 이슈라든가 사회 이슈가 나올 확률이 그쪽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국어기만 사회 이슈 어려워, 정책 이슈 어려워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이런 어떤 이슈를 줌으로써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평가하고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란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예를 말하는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5분 스피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 해결 방안이 중요하겠지. 정책 이슈라든가 사회 이슈가 나온다면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후속 질문은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개별 질문의 정책 같은 것은 그리고 나서 5분 스피치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끝났다 그러면 개별 질문에서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거 정책 같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아까 말했잖아. 서울시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 추가적으로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은 쓸데없이 정책 주구장창 외우고 정책 나오지도 않는 거 주구장창 외우고 면접은 여러분들을 벙어리로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평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이 주구장창 그런 것만 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5분 스피치를 정책성 주제로 주는가? 만약에 있잖아요. 5분 스피치를 과거에는 경험형 주제도 나왔었어요. 서울시는 경험형 주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형 주제를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관계 역량 측면을 5분 스피치에서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개별 질문에서는 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겠지. 그잖아. 바로 그렇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균형 잡힌 공직가치, 관계 역량도 잘 드러나게, 직무 역량도 잘 드러나게 그렇게 면접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미입을 안 맞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창의성 있는 인재.
서울시는 정말로 아까 내가 말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세계 어떤 유명 어떤 나라 도시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럴 때 더더욱 서울시 공무원은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직무 역량, 관계. 원래는 선생님이 정규 수업 시간에 해주는 수업인데 여러분들 열정이 있어서 보여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원래는 다른 수업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서울시만 특별한 대우해 줄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잖아요. 함께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하고 관계 역량하고 두 가지를 파악한다는 거. 이거 결국 이 5가지 평적 요소란 게 바로 직무 역량, 관계 역량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전문지식 공부 이것이 바로 직무 역량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 창의력, 의지력, 발전력 이것이 바로 직무 역량이에요. 나머지 3개는 관계 역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적표에는 관계 역량과 직무 역량을 동시에 물어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밀브를 안 맞으려면 함께 여러분들이 보세요. 답변 주구장창 잘하면 못합니까? 네, 거기서 직무 역량이 안 드러나는데 창의성 있는 정책자인지 눈곱 맞춤도 안 나오는데 그럼 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창의성 있는 정책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딱 대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창의성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잖아요.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혹시 좋아 마음에 드는 정책이 있냐? 이거다. 혹시 개선 방안 없겠냐? 개선 방안 없겠냐?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것이야. 그잖아.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 한 가지 해결 방안 말해볼래? 예,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해볼래? 교통 문제, 환경. 그런 거 이야기할 때도 그럼 내 직력과 연관성 있는 문제점을 찾아야지. 그래서 사람도 있어 보이잖아. 내가 환경지도 환경 문제로 접근. 그잖아. 관심 있는 분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냐. 그잖아. 내가 일반인적인 거 대신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잖아. 광범위. 도화지 같은 직렬. 일반인적인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내 색깔을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창의성. 일반인적이야말로 정말로 창의성 있는 그런 어떤 직렬이란 말이에요. 그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뭔가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어떤 정책자를 고민하면 된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내 경험과 연관성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 그걸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이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이 이렇더라. 그 말이죠. 다 들었죠? 그죠? 어쨌든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아무튼 100명 중에 3명이 나오건 4명이 나오건 5명이 나오건 소실 기껏이야 3명, 4명, 5명의 평균이 미입이 그잖아. 근데 1000명도 따지면 엄청 많잖아. 많게 보이잖아요. 100명 중에 3명, 4명, 5명이야. 그잖아. 하지만 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간절하게 가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죠? 우수는 더 간절하게. 우수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균형 잡힌 공직같이 어떤 직무 역량도 잘 드러나고 관계가 나서 그런 어떤 면접 준비를 잘해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세세한 것은 선생님이 차차 나중에 뭐 정규 수업을 통해서건 차차 기회가 있다면 알려드릴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산발이론이죠. 산발이론 범위. 자, 이번에 서울시가 예를 들면 일반인적이 1381명이라고 뽑죠. 맞나요? 1381명이에요. 자, 일반인적이 1381명이죠. 1381명이다. 1명이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있잖아요. 어뢰는 이것이 쉽게 말해서 일비수 컷이에요. 함께 한마디로 내가 1381명에 등장 안 되냐 그걸 여러분들이 걱정하잖아요. 많이. 이걸 고민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1381명이 들기만 하면 어쨌든 간에 보통 맞아도 된다.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약간 우수나 미입을 고려했을 때 사실 1381명이 아니라 한 250등 정도? 이 정도 안에는 들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그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동점자, 조정동서 페이지로 동점자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 중에서 사실은 일배수 컷에 천상계 한마디로 일배수 컷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죠. 일배수 컷이 있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 컷이 있어요. 일배수 컷이 있고 필기 합격 컷은 올해는 또 변수가 많아요. 동점자의 변수가 따라서 1.3배수가 될 수 있고 1.4배수가 될 수 있고 1.5배수가 될 수 있고 또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1.6배수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 국가직 또 동점자 때문에 교인 같은 경우는 1.7배수가 뽑았잖아요.
1.7배수. 그 동점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정점수가 폐지되었다면서 동점. 그러니까 이 어떤 필기였더니 합격 컷도 결국은 이런 어떤 필기 합격 이론이 몇 배의 수준에 따라서 내 점수가 되고 안 되냐 그런 어떤 또 어떠니 그런 것도 많이 생길 거예요. 무조건 딱 정해진 1.3배수, 1.4배수 정할 수가 없으니까. 동점자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필기 컷에 합격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굉장히 이것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 합격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필기 어떠니 선발 그 동점자 때문에 얼마만큼의 어떤 뽑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건 사실 무조건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동점자가 예를 들면은 1381배수 컷에 걸려있는 것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1배수 컷 있잖아요. 1배수 컷에 걸려있는 사람이 동점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일반 행정, 서울시? 예? 대략? 관심 없어요? 나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 100명이 되나요? 100명 안 돼요? 잘 몰라요? 아, 관심 없나요? 왔다, 희한한 사람들이네. 아, 나는 뭐 0.5배수, 0.1배수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요. 참,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냥 100명이라 갑시다, 100명. 에? 몇 명? 에? 그래, 그냥 100명이라 합시다. 이 가정이니까. 100명이 가정합시다. 이것이 1배수.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A가 있고, 자, 100명이라는 것은 A 같은 경우가 있고 B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1300, 예를 들면은 81명부터 100명이면은 1480명까지도 1배수 컷이죠. 그래, 안 그래? 맞잖아요. 이것도 1배수. 왜? 1381명이 1배수 컷에 걸렸잖아요. 여기서, 함께 뒤로 100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앞에서 같은 경우는 앞에 같은 경우는 1382등까지 합시다. 그냥 편하게. 그러면 1274등 정도 되겠네요. 3등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273등에서 1282명까지도 1배수 컷이라고 가정해 합시다. 아, 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정을 하는 거란 그 말이에요. 가정을 그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면은 1배수 컷에 걸려 있고 이 경우도 1배수 컷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동점자가 100명이 넘어버려요. 이 경우는 동점자가 선발에 나고 거의 맞춰지는 경우죠. 그잖아요. 조정 점수가 없었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맞춰져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보통 이렇게 중복이 100명이 중복될지 50명이 중복될지 40명이 중복될지 30명이 중복될지 알 수가 없겠죠. 아무튼 선발 인원보다는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동점자 변수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아, 좀 이해되면 된다고 좀 말 좀 해주시오. 열받아버려. 그잖아요. 되잖아. 된다. 그러면은 동점자가 예를 들면 100명이 될 수 있고 50명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규정은 이 사람들이 100명이 걸려있거든 50명이 초과되든 30명이 초과되든 간에 1배수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면접에서 미만 아니면 보통만 맞으면 전부 다 최종 합격이 그것이 원래 규정이에요. 원래 규정. 그러니까 좋은 거지 너희들한테는. 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예? 오히려 합격자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정 점수가 없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래도 좋은 거죠, 여러분들. 원래 규정은 그래요. 원래 규정. 이것이.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이런 제도의 어떤 조정 점수 폐지는 수험생들한테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생님 제 입장이에요. 올해 이제 국가직 결과가 내일 모레 나와요. 얼마 남지 않았죠. 국가직에도 동점자가 무지하게 많았죠. 과연 국가직에서 어떻게 선발인원을 조정했을까? 그걸 보면 명확하니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국가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자체는 지자체에 맞는 재량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규정은 원래 국가공무원 규정도 이거 똑같아요. 이런 규정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선발인원이 많아요. 원래 애초 선발, 국가직 같은 경우는 동점자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해버리면 아마 신규 채용해야 될 사람이 1000명이 넘어버려요. 네, 그러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더 추구하고 있고 공무원 축소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규정대로 동점자를 미인만 제외하고 전부 다 합격시킬 것이냐, 그것은 의문이에요. 저도 선생님이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도 마찬가지 이런 규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원래 규정은 그래요. 원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쨌든 간에 조정 점수가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됐는데 그것이 수험생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그것은 나는 나쁜 정책이고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바꾼 것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말은 무슨 말이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런 어떤 문제가 초과 인원이 발생한 선발 인원보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뽑게 되더라도 나는 전부 다 합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말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지자체 담당자들 몇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여러 이야기를 해봤죠.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죠. 내가 뭐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이 말을 했어요. 내가 모 지자체에 어떤 인사과 와서 통화를 했는데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어디로 지역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게 했어요. 서로 소통을 했어요. 통하더라고요. 저를 또 알더라고요. 이제 스티마 선생님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알더라고요. 아유 그러시냐고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규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규정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원래 이게 규정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과다하게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은 그것이 조금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선발원 대비 너무 과다하게 많을 경우, 특히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2명 선발인데 동점자가 8명이에요. 다 보통 받았어. 8명은 합격시켜야 되잖아. 그잖아. 그런 경우는 참 소수 직렬 오히려 내 생각에는 면접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런저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좋은 이야기 했죠.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했어요. 마지막에. 이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 제도가 바뀌었으면 그것이 수험생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왜 수험생이 그것을 제도의 피해자가 돼야 되죠? 예, 저는 그것이 어차피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수험생을 위한 어떤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수험생한테 득이 되도록 이런 어떤 제도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바뀌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맞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맞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그렇게 건의밖에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동점자가 이렇게 많더라도 전부 다 쉽게 말해서 합격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들도 아마 내 생각이 내 느낌인데요. 보통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느낌상에 이제 통화해보면 느낌상에 있잖아요. 그게 규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평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필기 선발 이론보다 합격자 수, 최종 합격 수는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은 이제 지자체 책임이겠죠. 발령을 늦게 내든. 그것은 이제 지자체가 책임을 내. 대신 수험생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하지만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규정 이야기로 서로 선생님하고 토론을 했어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선생님은 어느 정도 그분도 그렇고 전문가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저하고 의견 일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소수 직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좀 어떤 지역에서는 소수 직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2명 뽑아요. 2명 선발인데 6명이 필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1의 경우, 2의 경우가 있는데 1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1등이 있고 2등부터 6등까지가 동점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반대로 1등부터 6등까지가 모두 다 동점인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동점자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간단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 다 보통 맞으면 다 최종 합격, 이것도 다 보통 맞으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하겠죠.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선발위원들이 6명이, 만약 7명이나 8명이 돼버리면 사실 그런 게 좀 복잡해. 이런 경우가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같은 경우는 거의 선발인원 대비 그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3배잖아요. 3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내부에서 뭔가 뭐 면접 어떤 이런 걸 자기들이 해가지고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량권을 발휘한다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 직렬이 조금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원이 많이 뽑는 진영 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물론 적어도 내가 어떤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경우 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경우 수가. 예를 들면 2명을 뽑아요. 2명을 뽑는단 말이죠. 6명이 피하를 했어요. 만약에 1등이 1명이고 2등이다. 여기서 만약 2등에서 6등 사이에 있잖아요. 만약에 1등이 미불을 받아버려요. 그잖아요. 나머지 보통 맞았어요. 1등만 탈락이고 이 5명만 합격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경우의 수 반대로 1등이 합격했어요. 2등에서 6등 사이 우수가 1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다 탈락이고 우수 1명만 합격해서 이 2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선발이론이 자연스럽게 맞춰져 버리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경우의 수가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예를 들면은 1배에서 밖에 5명인데 이 사람이 보통 맞고 2등에서 6등에서 우수가 2명이 나와버렸어. 우수가 2명, 우수가 1등, 2등이 되는 거고 1등까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소수신뢰는 변수가 다양한 변수가 이 경우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소수 선발적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많이 뽑는 직렬 같은 경우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덜어요. 변수가 있다는 게 덜 느껴져요. 그런데 소수 직렬 같은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많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외에도 몇 가지 변수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있죠. 작은의 모 어떤 시군의 기술지역 같은 경우는 선발에 5명인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재면접에 3명을 봤어요. 3명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결과 2명이 미입률 탈락했죠. 그러면은 선발에도 못 붙여 나머지 최종 합격자는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소수진료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소수진료는 조금 더 면접 준비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면접 제도는 이런 결론을 지을게요. 선발인원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런 어떤 동점자가 일배수가 있어 100명이든 50명이든 40명이든 나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만 맞으면 최종 합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더라. 하지만 이것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을 안 떠나야 돼요. 이것은 수험생한테 책임을 떠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또 규정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아무튼 그래도 이런 어떤 일배수 커트라인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배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안전하니까. 보통만 맞아도 안전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처럼 소수 진열 같은 경우는 인원이 이렇게 과다하게 예를 들면은 발생될 수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조정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도적으로. 그잖아요.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2명인데 6명이 동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자, 우수로 해서 2명을 뽑아버리자. 우수로 뽑아버리자. 그럼 간단하잖아요. 얼마든지 2명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수 징계된 변수가 다양하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점자의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과다하게 선발인데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규정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정은 똑같다. 예를 들면 2명인데 3명이다. 다 보통 맞아 다 합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부담이 있겠죠. 1명 정도는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4명, 5명도 추가시키려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잖아요. 그것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3페이지 마지막에 자, 스티마 선생님의 조언이라고 했죠. 대신에. 자,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랬죠. 단 한 명의 미입이 발생되더라도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면접도 또 하나의 필기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수도 결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겐 행운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수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수를 받아야 되는 20, 30%밖에 열심히 안 한다고. 결국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머지 대충 하면 대충 요행을 바라는 그러는 것은 절대로 우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